대표 문제인데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서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꼭지점 A, B, H가 있고 F, G, 뭐 C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평면의 개수라고 할 때 우리가 평면을 결정질 때 어떻게 결정질 수 있느냐? 평면 결정. 첫 번째, 세 점으로 결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 한 직선과 한 점. 세 번째, 두 직선으로도 결정이 가능한데, 근데 이때가 좀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꼬인 위치는 안 된다는 거. 꼬인 위치를 가지고는 평면이 결정될 수 없다는 거. 이게 조금 많이 나와요. 기출 문제에서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두 직선을 보시게 되면 F, G가 있고 C가 있는데 이 두 직선 상황으로는 절대 평면이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얘네 둘을 가지고는 결정이 안 된다는 걸 꼭 인식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세 점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겠고, 한 개. 두 직선 가지고 있는 건 없겠고, 그럼 여기 한 직선과 한 점에 관한 얘기. 그럼 한 직선을 FG로 봤을 때, 한 직선을 C2로 봤을 때, 그러면 한 직선이 점이 지금 A, B, H, A, B, H에 대한 얘기인데 FG를 가지고는 A나 B나 H를 만들더라도 각각 모든 평면들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C2를 가지고 만들 때 이 대각선분에 대한 선분을 가지고 만들 때 A를 가지고 만드는 건 괜찮아요. A를 가지고 만드는 건 괜찮아. 근데 B나 H를 가지고 만드는 평면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반대쪽에서도 결론은 얘네 둘은 하나의 평면, 다른 평면이 아니라 하나의 평면 이라는 상황을 인식시켜줘야 되는 대표 문제가 되겠어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이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개수만 세다 보면은 하나 차이로 정답을 맞출 수가 없는, 이 단어는 앞에 한 유형 5번까지가 조금 까다로워요.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런 형태들이 인식해지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BH가 겹친다는 상황. 지금 5, 6, 3번도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B단계를 안 푸시고 C단계로 넘어가셨거나 여기서도 정답이 4번인데 딱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왜 두 직선이 결정이 안 되냐면 BC하고 HG가 뭐기 때문에 꼬인 위치이기 때문에 평면에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오늘 끝날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확통에 대한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평면에 여기까지만 조금 그래도 1, 2, 5번까지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5, 6, 4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서로 다른 평면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점이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5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를 구분하셔가지고 한 개, 두 개일 때가 있을 테고 0개, 3개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는 하나밖에 없고 아래쪽에서는 5개에서 2개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가 무작정 생각 따위가 안 하고 그냥 5개 점 중에서 3개를 고르자 이런 발상을 해버리면 문제 따위는 맞지 않겠죠. 네. 어차피 3점을 고르게 하면 그 평면은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냥 1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평면이 몇 개 결정되겠느냐. 조금 까다로운 게 여기 다 까다로워? 뭐 오르고도 말뜻만 그렇지 결론은 그냥 5C3이라는 얘기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로 중복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탄생하지 않는다 라는 것 뿐이고 566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566번도 엄밀히 따지면 경우의 수라고 보실 수 있겠고 4개의 점과 직선에 있지 않은 3개의 점이 있을 때 이 7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최대 개수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점과 이런 3개의 점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겠냐? 3, 0, 2, 1, 1, 2, 0, 3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케이스를 보시자면은 3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위에 3C3으로 하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이쪽은 이제 3C2에서 4C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여기 케이스는 3C1에다가 이런 걸 하면은 쓰잘데기 없는 짓이 돼버리는 거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여기 위에서 어떤 2점을 고르더라도 그냥 어차피 직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차피 직선을 그냥 의미할 뿐이라는 거예요. 직선을 의미할 뿐이에요. 아래쪽에서 2점을 고르면 4C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직선을 의미해서 1로 보셔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영상 아래쪽에 3점을 선택하면 직선 위에 3점이기 때문에 한 직선만 가지고는 평면이 결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 12, 3 맞죠? 답이 16이라고 적혀져 있네. 16이냐 답이? 더하면 16이잖아. 16이죠. 17인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뭐 다른 말들은 다들 알 것 같고 어차피 뒤에 센시에도 나올 텐데 이렇게 바닥에서 하나의 모서리가 있다. 얘랑 꼬인 위치의 개수를 대답하라 라는 문제가 뒤쪽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얘랑 꼬인 위치라는 거는 일단 같은 평면 쪽에 있는 거 배제합니다. 같은 평면 쪽에 있는 거 배제. 바닥 다 배제하고 이제 기둥 쪽에 서 있는 거에서도 만나는 이 2개만 배제. 그래서 3개. 위쪽에서도 평행한 거 배제하는 거예요. 평행한 거. 근데 좀 이따 어차피 펜실 하게 되면 우리가 오각형, 사각형, 그래서 짝수각형과 홀수각형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서 하실 거다. 상담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
여기가 좀 그런가? 569번이 569 문제를 보면은 직선 AB와 꼬이니치와 있는 직선의 개수와 평면 CF, D하고 평행한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좀 정팔면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A, B와 꼬이니치, A, B하고 A, B하고 꼬이니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만나는 점들에 대한 건 제외해 주셔야겠죠. 이런 것들. 이런 세 개들.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제해줘야 되는 거. 꼬이니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점에서 만나는 것들은 다 빼주셔야 돼. 빼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빼주셔야 되는 건 잊지 말고 평행한 거. 정팔면체에서는 A, B와 평행한 게 D, F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정팔면체에서는 평행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같이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해지지 않은 거는 이쪽 하나, 둘, 셋, 네 개. 됐나? 네 개. 평행한 걸 안 빼주면은 틀릴 수 있어요. 정팔면체에서는. 그 다음에는 평면 CFD하고 평행한 직선인데 CFD. 요쪽 평면하고 평행한 평면 자체가 요쪽 평면이라는 거.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 그래서 걔랑 평행한 거는 이 평면과 평행한 거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선분들 3개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3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3면. 그래서 정팔면체에서는 양쪽 면이 평행 상황이라는 것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70번 같은 게 이제 첫 수업했을 때도 그렇고 자기가 펜하고 종이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하셨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맞는 것만 따지자면 3면 디귿 선면 리을 얘네 2개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요. 얘 2개는 되게 명확하게 확실히 맞는 건데 나머지가 어떤 상황에서 틀린지 이 2가지는 외우시던가 하셔야겠죠. 얘네들이 보면 디귿리을 범위 원래는 8단원 쪽에 나오는 저 L이 마치 평행 다양 벡터 아니면 법산 벡터 같은 얘기로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 가장 상식적인 얘기를 말해요. 디귿리을을 아싸리 외우시던가 자기가 종이와 펜을 가지고 기억을 해보시던가.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이 기억, 니은, 미음이 왜 틀리는지에 대한 상황을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 니은, 미음이.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뭐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상황에서 좀 유추를 해보셔도 상관없겠어요. 그림이 점점 예쁘네. 여기 보시면 어떤 M이라고 되어 있는 거 M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각각 수직이면 걔네들이 평행하겠냐. 이거는 여기를 M으로 본다면 여기가 L이고 여기가 M이면 얘네 둘이 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확실한 거는 기억하셔야겠고 어차피 저기 진입한다는 같은 문제들인데 그 다음 평면들이 베타를 기준으로 각각 다 수직이라고 해서 둘이 평행하겠냐. 바닥면에 베타를 깔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수직이고 얘가 이런 그림이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수직이라고 해서 둘이 평행하다는 보장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거. 책상을 베타라고 하시던가. 여기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잠깐만. 미음. L이 알파와 평행하고 M이 알파 M. 틀리죠? 직선이죠. 왜냐면은 이 책상하고 직선이 평행하고 이 책상하고 평행한데 둘의 관계를 전혀 유추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평행할 수도 있지만 수직할 수도 있단 말이지. 이건 자신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리고 내신 문제로도 나올 만한 거니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간 거고. 573번을 그렇게 해도 잘 모르겠죠. 573번 문제도 뒤쪽에 센시에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데, 뭐 코슈 샤반형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건 나랑 필요 없고, 중학교 때도 배우거든요. 중학교 때 배우면 여기에 정확한 중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배워요. 중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배우는데, 고등학교니까 이 중점 얘기를 뺀 거야. 중점 얘기를 뺀 거예요. 그래서 AC하고 BD하고 평행하게 잘랐다고요. 평행하게 잘랐어. 그러면 우리는 비율적인 측면만 보시면 돼요. 비율적인 측면. 비율. 뭐냐면은 요쪽을 A, 요쪽을 B. 이런 식으로. A, B. 당연히 여기도 A, 여기도 B. 그래서 내가 구할 게 여기 X, 여기 Y. 그럼 X쪽만 잘 좀 보시면 되는데, X쪽 삼각형 여기. 삼각형이 닮은 B야, 닮은 B. 닮은 B야, 닮은 B. B 대 X는 요 삼각형에서, B 대 X는 전체 큰 삼각형 A 플러스 B 대 그때의 길이는 얼마다? 여기 뭐야? 스펠링이 좀 잘렸네. 아무튼 오다. 요거 대 요거 뭔가, 요거 대 요거. 근데 왜 그게 쪽이 같아요? A, B. 얘는 둘이. 어디부터 문제지? 뭐라고? 그러니까 아까 막 A가 두 개였잖아요. 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근데 왜 아래도 A가 B예요? 그게 같다는 말이에요. 아, 비율면이라고 해. 비율. 비율이라서 비율. 이쪽에서도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어차피 얘랑 얘를 평행해서 자르기도 했고, 지금 BD와 얘랑 평행해서 잘랐으니까 계속적으로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유지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식만 기억해주면 돼. 이 식만. A 대 B가 얼마인지는 궁금하지 않고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얘를 X로 얘를 Y로 넣었다면, 이번에는 Y에 대한 얘기를 A 대 Y는 A 플러스 B 대 5로 보시면 되겠고, 얘네 식을 그냥 정리만 해가지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위아래식을 두 식을 덧셈을 해주시면은
3, 5라는 값이 하고 둘레를 묶고 있기 때문에 둘레는 10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항상 B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 내가 자꾸 대표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 574 문제 같은 게 모의고사 7월이 좀 있으면 인천교육청이고 30번이 공간도형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그냥 모의고사 30번이었으니까 그때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AC랑 FG랑 HF랑 바닥면에 있는 거랑 그냥 당연히 수직이라고. 당연히 수직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90도라고요. 정 육각형이니까. 당연히 수직이고 육각형이요? 정 육면체니까. 그리고 AC와 이제 마지막 AC하고 DG AC, DG AC, DG 같은 경우에서는 AC, DG 이제 요게 문제인데 AC하고 DG 그러면은 이루는 각을 하고 싶으면 우리는 뭐하냐? 평행 이동한다라는 개념. 평행 이동. 그래서 AC를 평행이건 DG를 이렇게 가져와서 항상 삼각형을 만든다는 거야. 삼각형. 그래서 길이의 B를 보시던가 정 아무것도 안 되면 J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 각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각도. 그러면 추가적인 선분 이쪽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정삼각형이죠. 60도. 얘기를 바로 꺼내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도 그래. 그냥 간단한 보조도 하나만 그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A, B랑 EF가 생뚱맞다는 얘기야. A, B랑 EF가 생뚱맞은데 정팔면제에서는 아까 기억해야 될 게 EF랑 평행하는 게 뭐라고? AC잖아요. 그러니까 A, B랑 EF를 보는 게 아니라 A, B랑 AC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이루는 각도 60도로 얘기가 끝나시는 거예요. CD하고 BH도 CD를 앞쪽으로 당겨와서 BA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뭐 바로 문제가 쉽게 끝나겠죠. 이번엔 AG하고 DE라는 건데 AG, DE 이런 거는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잘 맞춰지지가 않는 대표적 유형이란 말이에요. 교과서들이나 어떤 참고서들 부분에 항상 나온단 말이죠. 잘 안 나와요. 그냥 그럴 때는 뭐하냐? 정사각형을 아유 자꾸 문제냐 정육면체를 하나만 더 추가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만 더 추가로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해서 이쪽은 됐으니까 요 얘기를 평행하게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다. 그 얘기만 꺼내주시면 되겠다. 가져오시면 되겠다. 그래서 AG하고 최종적으로는 삼각형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길이들이 뭐 루트 3 한 변의 길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루트 3 루트 2 여기 루트 5가 되겠네요. 피타고라스가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선택해, 그냥 건강을. 좀 이따 카메라 보고 얘기해 줄게. 자, 그 다음에 578번. 578번도 기출문제 형태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지금 AC하고 직선 M이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되게 중요한 원리야. 되게 중요한 원리. 뭐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MM을 이동시키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신기하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 AC를 평행이동할 거야. 평행이동할 거야. 길이를 줄이더라도 이루는 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행이동. 어떻게? 이렇게. 얘랑 평행이동이. 근데 이미 여기가 중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점 연결도 여기도 중점일 거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서 이렇게 보조선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다 중점이란 말이에요. 다 중점이야. 그래서 내가 길이가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 그냥 길이 내가 정하면 돼요. 길이 내가 정하면 돼. 길이 같은 경우에는. 길이 같은 거 배수를 좀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2로 하면은 한 변의 길이 2라고 보면 여기는 다 얼마야? 1이죠. 여기 1이죠.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M에 대한 길인데 M하고 N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면 여기가 2고 요거는 정삼각형의 높이가 된단 말이에요. 정삼각형의 높이. 한 변의 길이 2짜리 정삼각형의 높이 얼마? 루트 3. 그러면 여기도 수직이다 보니까 수직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θ로 정리하면 여기 얼마? 루트 2. 그럼 내가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1하고 루트 2만 보면은 지금 내가 구할 거는 여기 각도고 여기 각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 진짜로 길이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주 기본 삼수선이죠. 삼수선 정리. 삼수선, 정사형, 내적 다 비슷한. 어차피 각도를 우리가 중요시 할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삼수선이고 P에서 내렸을 때 수직으로 내렸을 때 한 직선에 지금 어떻게 갔어요? 수직으로.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있잖아. 뭐가 빠졌어? 여기가 너무 당연한 여기가 수직이란 사실이에요. 너무나 당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빠져도 당연히 수직이고 얘가 빠져도 당연히 수직을 자기가 채워 넣어야지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피타고라스를 2번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삼수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공간에서 각도를 구하실 때 내적을 가지고 구하시느냐, 삼수선을 가지고 구하시느냐, 정사형을 가지고 구하시느냐,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문제를 풀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풀이를 해드릴 때도 해설지를 피고 보라고 할 건데 풀이에서 삼수선이면 전 정사형으로 풀 테고 정사형이면 삼수선으로 풀 테고 다른 방법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580번 문제에서 그냥 P하고 H에 어떤 보조선 하나만 그리시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테고. 많이 넣니? 쉽게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581번 여기도
직각자라고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네. 뭐야? 베이시. 그럼 이 문제도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고 여기 각도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75도라고 대답하면 대갈박을 부셔버리겠죠. 어? 저 각도라고 했을 때 당연히 ACD 삼각형이에요. ACD 삼각형. 내가 A하고 D를 잇는 보조선을 그렸으면 하나가 빠졌잖아 지금. 맞죠? 그렇게 안 보였는데 빠졌잖아. 뭐가 빠졌어요? 수직이 빠진 거잖아 지금. 수직이 빠진 거잖아. 맞지? 여기 연장선을 그려서 보든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혼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혼동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길이가 다 주어져 있지? 않지. 않죠? 주어져 있지 않으면 자기가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내가 기억하는 것만 센시도 한 2문제 이상이 되는데 각각의 길이를 하나를 채택. 근데 어딜 기준으로? BC 같은 거. BC의 공통변을 기준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좀 편리해. 뭐 타고 들어와도 상관은 전혀 없고요. 자기가 뭐 알아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우리가 내가 얘기할 것도 이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가 지금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코사인. 그러면은 결론은 A 코사인 세타는 AC분의 CD라는 뜻이 된 거야. AC분의 CD. 그러니까 그 길이만 잘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이 정도 비찾는 거는 뭐 기본적인 중학교적인 거니까 넘어가요. 오 582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만 안 주어있을 뿐이지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이동의 평균 ABC가 있고 정면밖에 한 점에서 알파에 대비 수선의 말이 A이고 점 P에서 평면까지의 거리가 4일 때 뭐야? 여기가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P에서 내린 게 정확하게 여기가 거리가 4라고 나와 있는 거고 직선 BC의 거리라고 했으면 직선 BC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고요. 여기가 90도인 거고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2등분하는 중심을 해서 문제에서 구하는 건 요거 길이가 되겠다. 그냥 그림만 있으면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삼수선정의 활용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DI를 구하고 싶은 건 맞아요. DI를 구하고 싶은 건 맞아. DI를 구하고 싶어. 근데 583번 같은 경우에서는 DI를 구하려면 그런적으로 뭘 구해야 되냐면 선행돼야 되는 거는 HI를 구해야지 DI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HI를 구해야지. 그래서 HI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느냐. HI라는 거. HI. 자, HI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해설책을 보더라도 HI를 닮은비로 구할 수도 당연히 있고요. 네?
네. 잘했어요. 비로도 구할 수도 있고, 결론 직각삼각형의 높이 부분이니까, 높이. 여기 높이. 잘 좀 기억해야 돼. 높이니까. 여러분들 소공식이라고 하는 거, 소공식. 어? 여기 곱하기 여기는 여기 곱하기 높이. 또 잘 좀 해결 좀 해 주시라. 이것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소공식이 좀 힘든 거, 584 같은 거. 내가 HI를 구하고 싶은 건데, HI, 이번에는. 요 HI를 구하고 싶은 거야. HI를. 이번에 소공식이 좀 까다롭잖아. 이번에 소공식이 좀 까다로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우리가 삼선 전기다 보니까 수직으로 내렸고, 여기 수직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당연히 뭐야? 수직이죠. 얘 뭐야? 점직 쓰면 된다고, 점직. 점직. 584번 같은 문제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HI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HI.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바닥으로 옮겨서 여기가 H고 여기 한 다음에 여기 하고 직선 만들고 요 점하고 점직 구하면 돼요, 점직.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된다고. 직선을 못 구하고 그걸 공식을 모를 거라 생각은 하지 않을게요. 점직 쓰시면 된다고. 뭐 이런 것도 보조선 하나로 네, 이렇게 쓱 내리면 바로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빔 프로젝트 효능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거야. 언제 이런 걸 다 그리고 있어? 귀찮을 것 같아. 보조선만 그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자, 이런 접는 문제가 이미 수능 기출 쪽에도 한 문제가 있고, 지금은 일단은 B단계다 보니까 틀렸다. 지금 정사각형을 접은 형태고, 이제 뒤쪽에서 보면은 직사각형을 접은 형태가 기출 문제가 나왔고, 지금 이렇게 접는다고 했을 때 어차피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당연히 뒤에서 지금 수직이에요, 수직. 면면이 수직인 거야. 그럼 당연히 중점으로 떨어뜨릴 때고, 그 다음에는 변 BC까지의 거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직으로 와야 돼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와야 돼. 여기가 수직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이 점을 M점이라고 보게 되면 그냥 D, M, BC 중점을 또다시 M'이라고 하면은 M' 그냥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 거리를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M이라고 하시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2의 반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될 테고, 여기. 그리고 요거는 얼마겠냐? 요거. 그냥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하시면 그냥 문제 정답이라는 거예요. 상황적인 걸 잘 좀 보셨으면 좋겠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여기.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두 가지.
미안해, 내가 해설지를 못 봤어. 이거 어떻게 풀지, 해설지에서? 삼수선 정리로 그럼 세 가지. 첫 번째, 삼수선. 두 번째, 그냥 어차피 공간 쪽 좌표긴 하지만 내적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세 번째, 그냥 J 코사인 사용하셔도 바로 풀리겠어요. J 코사인 사용하셔도. 삼수선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이실까봐 어떤 방법이든 자기가 구해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삼선이라는 게 잘 안 보일까봐. 어차피 삼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적이라고 하시는 것도 충분히 사용을 가능하겠고, 내적이라고 하시는 거. 왜냐면 이 좌표 잡는 게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적만 좌표만 구하시면 내적 얘기는 끝난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C9 그래서 여기서 J 코사인을 사용하셔도 풀린다는 거 한 번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보게 되면은 A 얘가 높이가 2고 다 1이니까 여기 루트 2 루트 5 여기 대각선은 똑같이 루트 5. 아 이건 뭐 너무 쉽다. 이렇게 그냥 삼각형 보조선만 그려놓으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된 거죠. 뭐 J 코사인까지도 필요 없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어차피 여기 각도 보고 싶으면 그냥 내려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루트 5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절반이 2분의 루트 2니까 코사인 값은 이렇게 돼서 정답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상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 A, B하고 직선 L이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45도라고 봐주면 당연히 안 되는 문제고, 여기에서는 수직으로 내려와서 당연히 수직으로 내려오면 가운데 좀 내려오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다시 보조선 이렇게, 여기가 뭐 H라고 해도 상관없겠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 마지막에 그린 보조선이 수직을 이룬다고 봐서 내가 쳐다봐야 되는 거는 A, B, H 요 각도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라는 걸 인식을 해주셔야지 깔끔하게 문제가 풀릴 거예요. 안 그러면 많이 방황하다가 못 풀게 되니까 정확하게 보는 연습, 그런 걸 볼 줄 알아야지 기말보다도 잘 치실 테고. 보조선 못 그리거나 헤매면은 시간 많이 걸려요. 삼수선이 생각보다는 어려워. 잘 안 보이고 보조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가늠이 안 잡힐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도 지금 길이가 안 주어져 있단 말이야. 뭐 미리 문제를 풀어보신 학생은 모르겠는데 뒤 센시에 보면은 지구 북반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동경하고 북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랑 정답이 동일해요. 이 문제랑 푸는 요령이 동일하고요. 이 문제에서는 내가 직선 L이나 M 길이가 필요 없다는 거야. 길이가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이루는 각도를 알고 싶으면 길이는 내가 임의로 설정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서 내리고 보조선 하나, 여기서 내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아래쪽에 수직이 도로, 아래쪽에 수직이 도로 내리고, 마지막 얘도 당근 수직이라는 거. 이 세 개의 선만 정확하게 그리시고, 근데 길이는요 그냥 알아서 설정하시면 돼요. 알아서 그냥 여기 길이까지만 해보시는 거를 보여드리면, 여기 2로 두시고 60도니까 높이 3으로 두시고
여기 1로 두시고 그리고 요 아래쪽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 여기 빗변이 1이니까 이쪽이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얼마? 2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걸 그림을 다시 그려내면 이쪽 점에 의해서 아래쪽이 2분의 루트 3 빗변이 2 그리고 문제가 하나 대답 안 하는 게 있는데 요거 여기에서 있는 거 요거는 2분의 1과 루트 3을 피타고라스 하시면 4분의 1과 3이니까 2분의 루트 13 그래서 여기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코사인? 코사인은 구할 필요가 없었네? 사인은 구할 수도 있고 코사인은 구할 수도 있고 저 세 개의 보조선으로 끝나는 문제 이게 센시 문제랑 똑같다고 센시 한 문제는 그래도 풀이 안 할 거예요. 이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 보는 관점의 차이고 방향의 차이일 뿐이지 이런 기본 문제들을 더 숙달하셔야지 고난이도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더라.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도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간다면 두 면이 이웃한다 그랬어. 두 면이 이웃해. 두 면이 이웃할 때 얘하고 얘를 봐도 되고 얘하고 얘를 봐도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면이 이웃하는 각도를 보고 싶다면 만약에 내가 좀 어렵게 볼게. 문제는 당연히 위쪽 아래쪽을 보는 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양옆을 본다고 하면 공통선이 있을 거야. 둘이 만나는 교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선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수직으로 봐야 된다. 수직으로 봐야 된다. 수직으로 봐야 돼. 수직으로 본 다음에 당연히 마지막 B, D를 이어서 요 각도를 봐야 돼요. 요 각도. 이게 문제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무조건 공통 교선에서 수직으로 선을 내려붙지 않으면 문제를 맞추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일자로 해가지고 그냥 봤는데 원래는 양옆으로 봐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삼각형의 각각 길이를 구해서 마지막 구하실 때는 또다시 j 코사인이 가장 편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니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많이 한다. 이 문제는 하나만 얘기해 드릴 건데 제발 여기가 직각처럼 생기게 생겼어도 직각 아니야. 보인 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틀리는 문제예요. 애들이 대부분 이 문제를 한 번씩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직각처럼 생겼거든. 길이를 구해보시면 직각이 아니에요. 직각이 아니야. 여기서는 너무나 모양이 이쁘긴 한데 지금 다시 정육면체다 보니까 이쪽과 이쪽이 면이 이루는 각도예요. 면이 이루는 각도다 보니까 여기 공통선분에서 수직으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랄게요. 수직이에요, 수직.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연장선을 그려서 여기 센터각을 본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길이는 굉장히 구하기 쉬울 거예요. 이게 아니고 14번 유형까지지. 너무 많아. 정사면체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세 가지. 칠판 보고 12시야? 빨리빨리 되네. 5분만 하고 쉴게요. 정사면체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A라는 점이 내려오면 이 삼각형이 어디? 무게중심. 네. 그 무게중심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정사면체에서는 바닥면이랑 옆면, 바닥면이랑 옆직선이 이루는 각도들이 있어요. 각도들. 그게 요 무게중심의 성격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보면 당연히 H라고 해서 중점으로 왔던, 그럼 내가 이거를 옆으로 그려서 이렇게 가져가면 바닥면과 옆면이 이루는 바닥면과 옆면, 바닥면과 옆면이라는 거는 정사면체 면들마다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코사인 세타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위쪽은 바닥면과 옆직선. 바닥면과 옆직선이라는 건 바닥하고 AD든 바닥하고 뭐 AB든. 그래서 코사인 세타 2. 굉장히 유용하니까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기본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원래는 AH하고 HD하고 어때? 길이가 같은 거예요. 삼각형의 높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변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내가 2라고 잡았다면, 한 변의 길이 2라고 잡았다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 여기는 얼마? 루트 3. 여기는 얼마? 2. 근데 얘가 정확하게 여기 어디 떨어져요? 무게중심 3분의 1지점에 떨어지죠. 그래서 이쪽이 얼마? 다시 3분의 루트 3. 여기가 얼마? 3분의 2 루트 3. 그래서 면하고 이루는 코사인 각도는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얼마야? 이렇게 하면 3분의 1이 되는 거고, 요쪽이 이렇게 돌아가면 요쪽 얘기가 바닥면과 옆면에 칠판 보고 돼요. 코사인 세타가 원래는 또 어느 쪽에 나와? 원래는 이 뒷단원 한 10단계 정도 유형 10에 넘어가면 정사형이 나오죠? 정사형이 나온단 말이야. 정사형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위에서 빛이 쏴가지고 하면 요게 그림자잖아. 요게 그림자잖아. 그림자 맞나요? 원래 있던 넓이 몇 배가 됐냐 이거야. 원래 있던 거에
3분의 1배. 3분의 1배. 왜? 높이가 3분의 1배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코사인 세타. 면과 면이 이루는 게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요. 이게 정사면체에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 시험을 쳐야 돼, 시험을. 여러분들 쌤 B단계 만약에 무시하시고 안 푸시면 그치 주연아 쌤 B단계 무시하시고 안 푸시면 분명히 나중에 곤란할 거야. 어? 3번을 풀어도 모자라요. 특히나 597번 같은 문제도 센시에 그대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도 문제를 나중에 풀시게 되면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 정확하게 못 보시면 B단계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바로 1이라고 나와야 돼요. 어떤 선분 하나와 각각의 변변변이에요. 변변변. 미안. 평면가 있는 거구나. 선분하고 있는 게 아니라. Sorry. 대각선 BH가 바닥하고 옆면하고 답이 이겠네. 1이 아니면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도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거 1, 2 이런 거 해도 구해도 괜찮은데 얘네를 미지수 만약에 A, B, C로 해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길이는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면을 가지고 각도를 볼 거라면 어차피 면을 가지고 각도를 볼 거라면 바닥면은 이렇게 노란색 하나만 보실 수 있는데 노란색 하나 요거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B제곱, C제곱으로 되는 거예요. B제곱, C제곱. 높이는요? 높이는 당연히 얼마야? A가 되는 거죠, A. 맞죠? A가 되는 거잖아. 높이. 그냥 이런 거 하나만. 왜냐면 요거 상태에서 내가 코사인을 구하든가, 사인을 구하든가 이런 식에 대한 풀이가 될 텐데, 여기 뭐 알파도라고 했을 때 코사인을 구하는 거는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분의 이런 식으로 될 테고 사인을 구하는 거는 똑같이 A제곱, B제곱, C제곱 분의 A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A가 되느냐, B가 되느냐, C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돌 뿐이고 위에 쪽은 A제곱, C제곱이 되느냐 A제곱, B제곱이 되느냐 이런 식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분모가 다 일치되는 상황에서 루트를 소거시켜주기 위해서 제곱을 하시면 얘네들의 합은 2가 되는 거고 사인에 대한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미지수가 되어 있는 형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만 정확하게 지켜본 상태에서 미지수가 도니까 어떤 식의 형태를 취하시면 그리고 걔네들의 다 합을 하셨을 때 얼마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 아니면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다 더하면 3이니까. 다 더하면. 제곱하고 제곱했는데 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은 1이다 보니까 그런 사실까지도 좀 지켜볼 수 있겠고
지금 599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8단원 쪽 보시면은 BC 직선 B, G, D 평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야. 어렵지 않아요. 평면 쪽에서는 법선 벡터만 끌어오시면 되는 거고 직선에서는 방향 벡터만 끌어오시면 되는 거지. 졸리지? 아니요, 전혀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기하적인 풀이를 적용할 지금 왜냐면 근데 정육면체다 보니까 정육면체 여기에서는 BC와 이 바닥면 B, G, G가 이루는 각도를 보고 싶다면 우리 항상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직각삼각형.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수직으로 내릴 거예요. 근데 옆면 봐요, 옆면 정사각형이란 말이야, 정사각형. 정사각형에서 수직으로 내리면 정확하게 어디에? 중점이죠, 중심. 여기를 정확하게 이등분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요 둘을 잇는 거, 요거. 요 둘을 잇는 거. 근데 어디가 직각이냐? BC하고 어디? 여기. 뭐 HA. M이라고 했을 때. CM이 여기가 직각이지, 여기가.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 여기가 직각. 알겠죠? 그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도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는 거.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각도겠고. 지금 문제는 보조선 2개하고 직각 표시로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보조선 2개랑 직각 표시 2개로. 직각 표시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되겠어요. 너무 우리 친해졌으니까 110% 갈까? 이제부터 110%가 좀 좁긴 한데 잘 앉으면 괜찮고 쪽이랑 강의실 크기는 비슷할걸? 쾌적해. 그렇지, 쾌적해. 그래서 요즘에요. 필터처럼 쓰는 거지 않아요? 아니야, 뭐 천장형 에어컨이라서 다 해. 응?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기억해줘야 될 거는, 자, 바닥면 보세요. 잘 봐. 바닥면하고 당연히 옆면은 몇 도야? 당연히 몇 도야? 당연히 90도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돼 있죠, 요거. FG랑 옆면에 어떻게 그린 거라도 얘랑은 무조건 모일 수밖에 없겠다. 수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상황도 좀 중요시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야. 한쪽이 먼저 수직을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 있더라도 얘는 여기에 보조선을 끌어내리더라도 수직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정사형 넘어갈게요. 정사형 기본 문제인데, 정사형 쪽에서는 우리가 길이가 안 변하는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길이가 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길이가 변한다는 거는 뭐냐? 이 각도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비스듬히 말고, 무조건 수직으로. 알겠어요? 수직으로. 원래도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상에서 나오는 문제 뭐냐면 BD의 길이를 정사형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BD의 길이를. 그 BD의 길이를 정사형한 거를 구하려면 수평과 수직을 구분 져가지고 따로따로 구하셔서 다시 피타고라스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 그게 상문제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는 길이가 안 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정확하게 길이가 45도에 의해서 2분의 루트 2만큼 줄어드는 범위를 구분해서 해석하신다는 게 정사형에서 포인트예요.
이거 좀 재밌으니까 한 번만 잠깐 볼게요. 1번 문제를 보면은 BCB하고 A2가 이루는 각도라고 했어요. BCB하고 A2가 이루는 각도. 근데 보시면은 A에서 무게중심이 F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직선하고 바닥면이 이루는 각도는 맞는데, 직선하고 바닥면이 이루는 각도는 맞는데, 얘가 정확하게 수직으로 떨어져 내리고 수직으로 떨어져 내렸어. 그러면 여기 각도를 알고 싶어요. 근데 요 높이에 정확하게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 3분의 1. 3분의 1이란 말이야. 무게중심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 3분의 1이라는 거야. 응? 그치, 준혁아? 새끼들 싹 다 묶어가지고 친구이 다 죽은 거 안 해? 아, 땀나. 이게 진짜 길이를 다 구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GC를 바닥면에 정사용했단 말이야. 바닥면에 정사용. 바닥면에 정사용했으면 그 정사용 길이를 바로는 못 구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GC라는 거를 두 개로 분리할 거야. 두 개. 어떻게? 길이가 안 변하는 부분과 정확하게 수직 두 개의 성분을 분해를 할 거란 말이야. 두 개의 성분. 두 개의 성분으로. 두 개의 성분으로 분해할 거예요. 두 개의 성분으로. 한 면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분의 3이 될 테고, 여기는 높이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얼마야? 2분의 3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니까, 거기다가 다시 3분의 1을 할 거니까 여기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여기 길이는 안 변하는데, 여기 길이는 안 변하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라는 걸 명시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떨어져 내리는, 수직으로 떨어져 내리는 어떤 길이가 있을 거야. 그거는 요 변의 길이에 얼마? 3분의 1이라는 거야. 3분의 1. 그래서 요만큼이 얼마다? 6분의 루트 3. 마지막은 내가 C하고 C'에 대한 어떤 정사형에 대한 길이를 구하실 건데, 얘하고 얘를 뭐 하시면 된다? 피타 플러스 하시면 된다. 남아서 좀만 해.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 좀 갈게요. 좀 하자. 오륙단원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이나 제가 조금 일찍 출근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학생들은 질문하러 오시고, 한두 시간씩만이라도 조금씩 조교한테 남아서 하든가. 안 하더냐? 그렇다 그러잖아. 잘랐을 때 타원이다. 잘랐을 때 타원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수평한 부분과 수직한 부분을 끊어서 해석하신 후에 각각 수평한 건 그대로 올 테고, 요 수직되는 것만 코사인 값에 의해서 줄어들 테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피타고라스를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라는 거. 그렇게 분해를 해서 길이를 구하신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 문제도 너무 유명한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정사형을 하긴 할 건데, 우리 정사형을 하실 때 어떻게 여기 30도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원은 보면은 이 원들은 여기랑 반대로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 60도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60도를 가지고. 그거를 꼭 좀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도 근데 요 안에 이 박스가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거 너무 어렵다. 가운데 원기둥이 있으면 원기둥을 잘랐을 때 큰 사각형 형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사각형 형태와 원에 대해서 이런 윗뚜껑, 아랫뚜껑 두 개가 있을 거라는 사실. 근데 빛을 쏘게 됐을 때 이쪽 아래쪽 부분 여기만 그림자로 된다는 사실과 여기서도 이런 쪽만 양 끝은 반원에 대한 부분만 그림자로 탄생하신다는 얘기. 그리고 가운데는 이쪽은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이쪽 부분은 원기둥을 반으로 잘랐을 때 그쪽 부분에 대한 넓이를 가지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된다면 그냥 풀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식만 써준다면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고 그리고 여기가 힘들어. 어차피 입자리구나. 그래서 둘이 하면은 하나의 원이 되는 거고. 코사인 30도 더하기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 원 하나가 되는 코사인 60도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 문제라는 거. 백 610번부터는 기본적인 정사형 그래프에서 정사형을 이용할 건데 우리가 뭐만 생각해 보면 되냐? 그림자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죠. 바닥이랑 삼각형이 있을 때 그림자 넓이를 요거라고 색칠만 할 수 있으면 코사인 세타 자체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삼각형 A, F, C 분의 삼각형 E, F, G의 넓이로 그냥 바로 구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기는 그림자에 대한 얘기로 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얘가 다 길이가 3짜리인데 요게 1이고 요게 다 1이에요. 응? 여기에서도 그림자만
그럼 요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 코사인 세타 자체는 여기 있는 사각형분의 요 그림자 B가 코사인 세타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림자 얘기만 잘 좀 꺼내주시면 될 것 같다. 616번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나는 해설지 풀이는 잘 모르겠고 잘 듣고 나중에 질문을 하더라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포인트를 잡는 거는 뭐냐면 물이 쏟아지지 않았잖아. 쏟아지기 직전이잖아. 물의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고요. 물의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에 기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의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은 원래 있던 물의 부피가 얼마냐? 원래 있던 물의 부피가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r 제곱 9파이에다가 높이 8이 원래 물의 부피예요. 원래 물. 이게 물의 부피에다가 그럼 여기서 물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길 몰라 x라고 치고 여기는 그렇다면 12-x라고 됐니? 그러면 여기서 물의 부피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물의 부피를 9파이 곱하기 x에다가 여기는 반절밖에 없는 거잖아. 반절밖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x는 4 나오네. 나 뭐 구하는 거야? 응? 넓이? 이 수면의 넓이는 이 S는요 여기가 지금 넓이가 9파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10이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 아니야. 코사인 세타가 S 곱하기 정사형 자체가 코사인 세타는 이거에 대한 그림자 넓이다. 9분의 9파이다.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5분의 3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시면 되겠다. 물의 부피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라는 거를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618번 같은 문제는 그림자를 우리가 색칠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각도만 가지고 즉 이 삼각형을 여기 위에 정사형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림자를 지금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평면을 뒤쪽으로 평행 이동했다고 쳤을 때 즉 얘가 뒤쪽 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쪽 각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요 그래서 여기가 중점이니까 여기가 8이고 4고 이렇게 됐고
피타고라스 하면 2 아니야? 64. 4 4 그래서 코사인 세타 자체가 그냥 루트 5분의 2 이렇게 그냥 코사인 세타를 구했어. 코사인 세타를 구했어. 그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각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정답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정답은 이 삼각형에다가 이 삼각형을 여기로 보낼 거니까 여기서 원하는 이 문제 정답은 이게 되겠다 라는 거죠. 지금 이해하는지도 모르겠고 문제도 안 풀어온 것 같고 내가 반장하겠다. 그리고 619번은 쉬운 문제라서 얘기해 줄 건 없는데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얘기했죠. 지금 각종 교과서들이나 학교 시험 중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뭐냐면은 이렇게 원만 구하는 문제는 괜찮은데 이거 전체의 그림자를 구하라는 문제가 가끔씩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는 틀린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위쪽에서 그림자를 보게 되면은 원은 괜찮아. 원은 이쪽에서 여기서 요쪽과 요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잘 떨어졌다. 요만큼씩 겹치는 부분이 발생해서 못 구합니다. 문제 오르라고 못 구해요. 해설지를 보게 되면은 삼각형하고 반쪽을 구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건 틀린 풀이라는 거. 요만큼 때문에 그건 다 문제 오류야. 혹시나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져오시면 될 거야.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구의 그림자 같은 거, 구의 그림자 얘는 거꾸로 이런 문제들은 그림자라는 개념과 물차라는 개념을 거꾸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빛의 수직인 게 우리는 거꾸로 그림자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빛의 수직인 게. 그리고 여기가 문제에서 그림자는 맞는데 반대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 얘가 물체. 그래서 여기를 S라고 보시고 여기를 S 프라임이라고 보셨을 때 S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45도를 하신 게 S 프라임이 나오는 공식이에요. 해석을 못하시면 안 되시는 거고. 항상 빛의 수직인 게 그림자라는 개념을 적용 못하시면 문제 해석을 거꾸로 하시고 답이 커지거나 그런 현상을 찾을 수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45도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헤드 볼륨. 헤드 볼륨 같은 경우에서도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를 S 프라임. 근데 주어진 각도가 60도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60도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바로 틀리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정사형이라는 걸 하시면
각도가 중요한 거죠. 요 각도. 요 각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얘를 이렇게 가져오던가 뭐 하든가 여기 각도를 보셔야 된다고.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여기가 60도라고 하지만 여기는 어차피 수직일 테고 몇 도? 30도를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30도예요. 60도라고 60도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거죠. 마지막 집전판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고, 그래서 여기서도 저번에도 그랬지만 식만 잡아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으로 그림자가 있을 때 수직으로 만나는 어떤 부분들을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수직으로. 이걸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뭘 알아야 돼? 집전판의 넓이. 그림, 뭐 힌트는 뭐야? 그림자의 넓이가 21이다? 아니? 그럼 내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수직에 대한 거를 내가 S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수직이다 보니까 여기도 수직일 테고 30도니까 여기는 몇 도다? 60도가 되겠죠. 정신 차리자. 끝내. 그림자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60도를 하시면 그게 S가 나오는 거고, 이 S를 구하신 상태에서 S는 똑같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데 마지막에 내가 구하고 싶은 집전판이라는 게 얘랑 이루는 각도가 몇 도야 주연아봐? 집전판이랑 내가 가상으로 만든 거랑 이루는 각도가 몇 도냐? 여기가 전체가 60도인데 30도 빠지면 30도. 여기가 30도란 얘기니까 단계적으로 구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